자, 승자의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작년서부터 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부터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먼저는 이제 왜 IT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지 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갑자기 그 IT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볼 종목은 먼저는 일단은 PPT부터 좀 보면서 이쪽에 설명부터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투자 임박이라는 이제 기사가 지금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올해 미국과 이제 한국에서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밝혔죠. 이미 12일 날에서 일단은 미국의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투자를 약 한 20조 정도, 우리나라 돈 한 20조 정도를 투자 계획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정부 자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를 놓고 삼성전자를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 기사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서부터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라 그랬고,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투자 발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 삼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0조 투자 얘기들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평택 이 공장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디램이라든지 차세대 V랜드라든지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이미 생산하는 그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이 지금 30조, P1 라인과 P2 라인에 각각 30조 가량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P3도 이제 또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 합니다. 근데 그게 P1, P2보다는 공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40조에서 50조 정도 또 투자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신규 공장과 평택에 있는 P3 공장까지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은 최소 50조에서 70조 정도가 투자가 들어가는데, TSMC하고 인텔이 각각 33조, 22조 정도를 이번에 투입한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는 합쳐서 약 50조에서 70조 정도 투자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지금 5월 달에 지금 몰려서 지금 한번 나올 것과,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5월 달에 지금 초점이 지금 붙어 있는 이 흐름이 좀 교묘하게도 지금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산 부족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워낙 많은 지출들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안 됐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이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15일 날에 확대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 발언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쪽을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얘기들이 지금 대충 나와주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자, 일단 5월이죠. 자, 5월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금 되고,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목표를 지금 삼고 일정들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40%의 세금 감면 등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25년도까지 17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유럽 연합에서도 67조 정도 이상의 반도체 제조 기술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준하는 경제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 설비 비용의 50%의 세액 공제를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구축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인재 육성 등을 지원을 해줘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도체 제조 시설 확대를 위해서 투자 비용도 마찬가지 50% 세액 공제를 해줘라라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데, 이쪽에 대한 얘기가 이제 5월 달에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대충 한 그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미국은 지금 봤듯이 이미 세금 면제라든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을 얘기를 했고 중국 170조, 유럽도 67조 정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5월 달에 있을 이런 좋은 호재들 P2 라인 이후에서 P3 라인까지 P3 라인 평택 3공장 그 투자 얘기와 미국의 투자 얘기 요게 맞물리면서 5월 달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4월 19일이고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반도체 장비주들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5월 달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설비 투자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그 실적과 맞물려 가지고 올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 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조 단위 1조 이상을 뭔가를 돈을 쏜다. 그러면 그거는 돈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TSMC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야 돈을 저렇게 쏟아부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쪽을 반드시 해야지만 앞으로의 그 시장은 뭐 과거에는 뭐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말 힘이 있다라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힘을 갖게 되는 결국 이제 선진국의 그 힘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로 돌아가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뭐 주성엔지로부터 해서 후성, 뭐 PC IT 부품주의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띄워놓고 먼저 주성엔지니어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죠. 차트가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강하게 올라갔다면 사실 수급에서 항상 이제 차트를 볼 때에서 이제 수급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들이 54만 주를 사줬어요. 54만 주 정도를 들어오고 연기금이 지금 37만 주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서부터 해서 바닥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도 주성엔지니어링 최근 1월 달이죠. 1월 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여기 완전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5,300원, 뭐 5,800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1월 달에서는 약 8,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바닥에서 안 간 것도 아니고 꽤 많이 갔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최바닥에서는 228% 정도 최바닥 이 정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라서 주성엔진이 꺾이지 않으면 IT 부품주들은 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바닥에서 아직 못 간 OLED 장비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드렸었던 종목도 이런 식으로 원익홀딩스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있는 뭐 특수가스가 됐든 아니면 반도체 재료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하나머티리얼즈. 자, 하나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이제 돌린다는 얘기죠. 바닥에 돌리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왜 가는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계속 사줘요. 오늘도 한번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그 얘네들이 오늘도 많이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고 오늘 저 고점에서 11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반도체 섹터들, 반도체 재료 장비, 소재 부품들을 계속 그러니까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신고점입니다. 신고점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고점을 치는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오죠. 거의 상투 자리에서는 저렇게 올려친 다음에 물량이 저렇게 윗꼬리가 생겨버리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량들을 던져내는데 아직 물량들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슈도 충분히 살아있고 자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하나마이크론도 이것도 작년 12월 달하고 그다음에 작년 7월 달에 이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추천했냐면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 다 좋았고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차트가 바닥에 있었죠. 바닥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떴습니다. 지금 많이 떴지만 그때 당시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요게 결국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SF 반도체를 바닥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네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꺾이질 않고 계속 신고점으로 이 종고점으로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순환매 쪽으로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2020년도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안 꺾이고 계속 버티고 또 올라가려고 하길래 그래서 순환매 쪽으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근데 지금 그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은요. 지나고 나서 많이 올라간 얘가 아니고 작년에서 바닥에서 다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실리콘웍스, 뭐 에로티베쿰 이런 종목들 다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다 포인트들이 다 간단합니다. 떠 있는 종목을 주질 않아요. 떠 있는 종목은 차라리 지금에서는 정고점 돌파하면서 떠 있는 종목을 매매로는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신고점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지금 신고점권역에 있고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인재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 세제 공제를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다 많이 해준다라는 그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장비를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해주는 부분들 그럼 삼성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해놓으면 그러니까 설비를 많이 해놓고 공장을 많이 지어놓으면 동방석에 앉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돈이 들어가는 거지 이 삼성전자부터 해서 하이닉스 이렇게 거기 여러분 들어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그렇죠? 뭐 웬만큼 뭐 스카이 대학 나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책을 내고 거기서 뭘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공학도들이죠. 앞으로의 그 전망을 안 좋게 보고 걔네들이 여기다가 지금 설비 투자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이제 투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P1 라인, P2 라인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포토레지스트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설비 투자 많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거기에 이어서 지금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쪽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부 정책주 이제 증시 격언을 보게 되면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증시 격언이 있는데 저는 정부 정책주들은 그 테마라든지 그러니까 그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게 되면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못 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정책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도 가긴 가는데 뭐 1년, 2년 그 이상 쉽게 잘 가질 않아요. 딱 그 한철 정도만 잘 움직이다 말아버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정치인들이 뭐 하겠다 하면 이슈는 되죠. 근데 그게 계속 그 정권이 바뀌고 그렇죠? 투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라는 쪽은 정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 저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넣는다는 얘기는 저거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자기네들이 왜냐면 자기네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하는 부분들 이미 벌써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기사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와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맞물려서 오늘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 장중에서도 제가 회원들한테 오늘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끝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이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고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하는 흐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금 수급들이 좋아요. IT 소부장 섹터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다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웬만한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보면은 작년 5월 달쯤에 4월 달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얘도 지금 230% 올라갔는데
최근에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가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이거는 그 OLED 장비 쪽이긴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섹터들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사실 이쪽이었습니다. 오늘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PCB라든지 이쪽이 오늘 이슈가 됐던 건데 결국 그쪽이 움직이면 OLED 장비주도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쭉 이렇게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바닥 쪽에서 돌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세의 저점과 저점을 그었을 때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자리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서도 요 포인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1월 달에서도 요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바로 요 저점과 저점이 그어지는 이걸 우리가 이제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이미 실리콘웍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을 더 이상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닥이니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할 거는 아니에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단타 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를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은 먹어요 또. 근데 여러분 이게 대부분 초보자들이 여기서 그러면 사느냐? 안 사요. 이걸 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야지만 먹는 장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차별화장 비슷하게 좀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내일 만약에 조정을 주더라도 세게 주지를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급들이 다 좋아요. 아까 주서엔지론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자 유진테크도 한번 볼게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떴죠. 얘도 바닥의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 있는 흐름들은 이건 상승장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의 힘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에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쪽의 흐름들이 이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수급도 강하고 이 흐름이 보통 심심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으니 어떡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보자 이 뜻인데 원익홀딩스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승자의 강의는 못했지만 원익홀딩스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도 오늘은 이제 원익머티리얼즈였는데 원익홀딩스를 말씀을 드렸던 것도 차트를 보면 얘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길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못 올라갔죠.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데 이런 차트들을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사실 오늘 또 원익홀딩스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원익머티리얼즈를 가져왔느냐? 일단 종목이 겹치니까. 그렇죠? 원익홀딩스 또 가져오면. 그래서 원익머티리얼즈 가지고 온 거지만 원익머티리얼즈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예요. 지분 상황을 보면 원익머티리얼즈 반도체 특수가스라고 그랬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강하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거래량도 실렸고 오늘 거래량도 지금 28만 주 정도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원익홀딩스. 자, 최대 주주를 보게 되면 지금 49.69%인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찾아보면 여기 나와요. 보면은 원익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고 실적도 괜찮고요. 여기 있죠. 원익홀딩스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10%를 가지고 있고 원익홀딩스가 45% 갖고 있는 게 원익머티리얼즈인데 종목들은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원익 IPS는 이미 갔어요. 원익 IPS도 이미 올라갔고 그리고 원익 QNC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약하거나 이게 끝날 장 같으면 이게 무너져야 돼 빨리. 원익 IPS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유는 반도체 장비주들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실적이 돼요. 그리고 수주 공시도 계속 나와줄 거고 내년까지 얘네들은 계속 갈 겁니다. 과거에 OLED 장비주들을 제가 2015년도, 16년도 서울경제TV에 있으면서 뭐 종목 많이 추천했었죠. 그때 당시. 뭐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분할도 많이 해가지고 차트는 사라졌는데 그때도 원익 IPS를 추천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분할을 해가지고
원익 IPS 차트는 좀 잘렸고요. 이게 길게 보면 그때 차트가 안 나와요. 2016년도에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원익홀딩스 차트에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차트인데 그때도 OLED 장비주, 원익홀딩스,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들 2년 동안 상승했었던 2016년도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고 그때 SNU 그다음에 뭐 테라세미콘 이것도 이제 사라졌죠. 테라세미콘, ICD 그때 당시 그렇죠. ICD 2016년도 이때에서도 계속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SNU 그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2015년도 6년도 근데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분할을 했습니다.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다 분할을 좀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움직였던 흐름들이 지금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SNU도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잡히고 그래서 원익 QNC도 순환매로 이쪽이 먼저 움직였고 그래서 이쪽의 움직임을 봐서는 내일서부터 사실은 원익홀딩스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갈 것 같고 왜냐면 머티리얼즈 소재 섹터들이 이게 머티리얼즈가 소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익 뭐 하나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다 갔으니까 먼저 갔죠. 하나 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라갔고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원익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 수급도 괜찮고 자 그리고 원익 홀딩스 잘 여러분들 눈여겨보고 있다가 내일이든 모레든 이 수급을 볼 때 외국인들 들어온 것도 잘 보셔야 되지만 이 기타 법인 사는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본인 회사의 그 호재라든지 본인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럼 이제 기타 법인이 지금 많이 샀기 때문에 제가 원익홀딩스하고 원익머티리얼즈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있어서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뻔하거든요. 원익 IPS가 가고 원익 QNC가 가고 원익 큐브가 갔습니다. 그러면 원익홀딩스하고 원익머티리얼즈가 두 개 남았는데 지금 원익홀딩스가 지금 출발을 했죠. 내일은 원익홀딩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싸그리다. 뭐 SF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어보 반도체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 간 애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저 정도 올라갔으면은 얘네들이 팔아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SF 반도체도 외국인들이 49만 주 들어오고 기관들이 23만 주 들어왔습니다. 딱 보면 생각이 읽혀지지 않나요? 이 정도 이렇게 강하게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SF 반도체 이거 과거에 1,300원대 추천한 거라서 지금 저는 너무 많이 떴다 생각을 해서 신규 추천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오히려 그래서 SF 반도체가 움직일 것 같아서 네페스를 그리고 네페스하고 하나마이크론을 추천한 적은 있었죠. 작년에 네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기에서 아침 방송 여기서도 이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좀 나서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렸긴 했는데 근데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점은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들이 이렇게 종고점으로 다 올라오고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수급을 보면은 얘네들이 도통 팔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 투자를 열심히 지금 뭐 1, 2주도 아니고 미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50조에서 70조를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지원도 하고 세액공제도 해주고 이 이슈가 5월 달에 있으니 지금서부터 오늘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이렇게 폭등은 하진 않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반도체 장비주들이 폭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내일도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든 간에 바닥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ICD라든지 아직 못 움직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직 안 움직인 것들.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종목들. 그래서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고 올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주성 다음에 움직이면 항상 그 주유소 방송에서 예전에서 말씀드렸던 후성. 그렇죠? 후성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재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수가스 부분. 그래서 특수가스 부분이 은근히 얘기가 지금 많이 안 나와요.
지금 PCBA까지 나왔고 이전에서는 뭐 그 DDI 그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이제 그 부품인데 그거 부족 얘기 나왔었고요. 디스플레이 그 DDI 그거 구동칩 그거에 대한 부족 사태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뭐 MCU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그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분명히 요거 이제 반도체 쇼티지에 또 맞물려 가지고 이쪽 특수가스 요것도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이쪽 특수가스 쪽으로 해가지고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반도체 섹터들 한 번씩 움직여주면은 이따금씩 한 번씩 움직여주는 종목이니까 순환매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순환매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이미 벌써 다 급등해 있는 것들은 쫓아가지 말고요. 조정심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들어오니까 순환매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 머티리얼즈를 가져온 거고 원익홀딩스 잘 보시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내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ICD 후성 이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잘 보시고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조금 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익 머티리얼즈 매수 가격은 내일 좀 밀릴 때 좀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4만 원에서 4만 7천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가격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을 거예요. 4만 원에서 3만 7천 원. 그 사이에서 내려오게 되면 조정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이게 가격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익홀딩스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급등하고 만약에 얘가 4만 3천 원, 4만 4천 원, 4만 5천 원 급등해 버리게 되면 사질 못하죠.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따라갈 건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는 조정받으면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가격은 33,000원 여기 저점 라인 3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4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들 내일도 사실 좀 강할 것 같아서 매수 가격은 잘 안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른 섹터들 살 수 있는 것들 뭐 OLED 장비의 뭐 순환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주의 순환매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내일 순환매로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면서 오늘 원익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